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월요일 오늘도 입국열차 이상 없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말 또 멋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준호 대변인, 문성호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대변인 김준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좀 어때요, 대변인님은 생활이?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 투어를 여러 차례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지난 주말엔 특별히 뭐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부산 고향에 잠깐 갔다 왔고 음, 특별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기분이 사실 좀 들어서 네. 갑자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월요일이 되니까 네. 뭔가 너무 고요하니까 약간 처지는 기분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서 좋은 에너지 받다가 이게 한 주 쉬니까 뭔가 좀 고요한 이 일상을 또 최대한 또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지방선거가 또 70일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그 뭐 경동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나요? 대변인 경동시장. 저 가시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방송에서 얘기하시던데. 아 그래요? 우리 거를 내가 안 봤어. 아니 그래서 당황했다. 아닌가? 제가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방송에서도 가는데 네. 끝나고 따로 네. 점심 약속 오찬이 아. 저희 이제 도와주셨던 경동시장 상인 회장단 분들이랑 몇몇 분이랑 이제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친한 게 보안 유지가 안 되네. 아니 근데 그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신 게 아닐 텐데 그거까지 내가 밥 먹는 걸 어떻게 알았지 순간 이 생각이 들어. 밥 먹는 건 몰랐고 그냥 이제 AS 차원에서 네. 신상민 작가님이랑 가신다고 하길래 그렇구나 하고 전기누설은 제가 했네요. 보안 유지가 안 되네. 이게 이런 식으로 떠보는 거구나. 수사관이네, 수사관. 요새 취재 좀 한다고 약간 약간 스킬이 기자들이 생긴 것 쓰는 같습니다. 스킬이잖아. 그렇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렇고 문성호 대변인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주말 잘 보냈고 저희도 이제 전당대회래 지선 이제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뭐 힘내야 되는 부분에서 힘을 좀 못 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힘 좀 팍팍 내십시오. 아니 제 개인적으로 요새 힘들 일이 많아갖고 네. 뭐 전에 카메라 꺼져 있을 때 얘기를 좀 했는데 주식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큰일이네. 날 잡아서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토요일 날 SNL 시즌 8 이제 시작 첫 방송에 한돈 대표 나오셔가지고 재밌는 말들이 막 있었는데 약간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나왔던 느낌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좀 뭐 되게 그 핵심적인 말들도 중간중간 좀 섞여 있었는데 전 그 부분 좋더라고요. 조국 이제 이야기할 때 막 이제 조국 약간 끌듯이 뭐 사실 끌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조국 계속 이렇게 막 피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붙어보자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조국 대표가 자기 SNS에 Fuck you 노래를 그 캡처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자기 페북에다가 아니 그게 무슨 한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격떨어지게 그 뭡니까? 아니 이게? 내가 이런 말하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랑 조국 대표랑이 조금 애티튜드가 비슷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그 스웨그가 좀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스웨그요? 어떤 스웨그죠? 약간 SNS 하실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애티튜드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다른 게 이제 둘 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키 크고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연령대 있으신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좀 있고 네. 그리고 또 약간 본인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내세우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데 말 똑바로 해. 두 분이 붙으면 되게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조국 대표는 막 이렇게 뻑큐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누가 봐도 그건데 뭐 이상하게 약간 변죽 울리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그래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쫄았네 하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대표님은? 그러니까 SNL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풍자, 그쵸. 희화화하는 그냥 코미디 프로예요. 네, 많이 희화화하죠. 아니, 쫄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본에 의해서 얘기를 재밌게 하는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문성호 대변이랑 저랑 한 번씩 토론할 때 격하게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은 뭐 다른 얘기하고 그다음 그건 그거다 이렇게 하면서 풀고 가거나 아니면 재밌는 얘기는 또 재밌게 위트 있게 서로 받아치는 거예요. 근데 조국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공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욕도 미국에서는 또 욕도 별로 없고 그게 제일 나쁜 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한테 그거를 한 건데 그 프로그램을 안 봤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아니면 본인이 출연을 하던가. 아, 그러니까 둘이 같이 출연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성호 개그맨 그 남자분께서 아, 흉내를 냈구나. 조국처럼 꾸며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왜 도망가냐, 뭐 피하지 마라,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드는 생각이 진짜 수준 떨어지고 감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이제 뭐 SNS에서 이제 설전이 오고 간 적이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네, 대표와 조국 대표가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은 저런 수준 떨어지고 질 낮은 사람한테 대응해주지 마라. 왜냐면 도매가로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낄낄 빠빠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감수성도 없고 자기 혼자 발끈해가지고 긁혀서 전화리를 친 다음에 저글도 내렸잖아요 결국에 수정을 그렇죠. 3차례인가 4차례 한 다음에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수준 떨어진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군산 가고 싶어서 그 난리를 치다가 합당도 실패. 이젠 또 안산 간이 많이 하고 있는데 부산 가라고 하니까 부산은 안 오고 지금 군산 안산 타령하고 있잖아요. 조국 출마 선언은 했는데 지역을 얘기를 안 한 거죠. 네, 나가긴 4월 하겠다 중에 밝힌다고 라고 했는데 하고 뭐 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인이에요. 뭐 이제 지역구 쇼핑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조국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논평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말을 더 이상 붙이지 않고 그냥 조국 사태라고 하는 일반 명사가 계실 정도일 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이미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전혀 없는 정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분은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조국이라는 정치는요, 다 쓴 성냥 같은 사람이에요. 다 이거 쓴 아무리 성냥. 그어봐야 네. 불이 안 붙는데 그냥 계속 긋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그 당시에 뭐 흔히 얘기한 조국 사태만 아니었으면 친문의 황태자로서 뭐 대선까지 노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본인이 아직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만 그런다고 다 쓴 성냥이 다시 불이 붙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아니 맞아요. 하여튼 조국 씨한테 조국 혁신당 당원들은 부산에 오길 바라던데 본인 이런 진짜 부산 영남 가면 출신 좋겠다. 내 말이 어필도 많이 하고 딸내미 부산대 의전원도 보내고 맞아요. 부산 출신이고 아무튼 뭐 이 부산과 인연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빼면은 큰 정치인 못 됩니다. 아니, 자기 진짜로 빼고 하는 다 거지. 부산으로 보내요. 그러니까요. 자기만 자기만 안 와. 자기만 진짜로 한 부들부들거려. 대표님하고 조국하고 부산에서 붙으면 흥행은 확실히 된다. 맞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언론에 분명히 지면 지분을 확실히 차지할 거라고 봐요. 내려가시지. 아니 조국 제가 방금 전 굉장히 호평했지만 아무튼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뭔가 라이징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안산 나가고 되면 그냥 안산 나가도 된 거야. 그냥 좀 어려운 데를 가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본인이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급을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도 어떻게 뭐 똘똘하다 이런 평가는 있었지만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온 거는 동탄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붙어요. 그 전까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젊으니까 언젠가는 대통령을 하겠지라고는 생각을 해도 대선 주자라고 생각은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3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상 불리한 페널티를 잔뜩 안고도 네. 그때 거의 더블 스코어 나온 동탄에 가서 이겼다 이런 게 있으니까 확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도 본인이 좀 어려운 데 가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본인이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그냥 지금 민주당 잘 나가니까 이재명 끝나고 나서 우리 친문 차례니까 나 세자책봉 해준다고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제 재명 사태 이후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반대로 이럴 때 이제 결국에 무소속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래서 어려운 데서 승리를 한다면 그럼 또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역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그냥 말라 죽기밖에 안 해요. 그래요. 조국 안산 군산 보내달라고 징징거려봤자 거기서 배지 달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국민들이 다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저 부적절한 저런 욕설 같은 거 우리 정말 민망한데 SNS에 올리고 그러지 맙시다 좀. 예? 아니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보면은 해야지. 우리 문 대변인께서 지역구 쇼핑하고 있다라는데 조국 씨한테 저분은 쇼핑을 나가도 물건 파는 사람들이 팔아주지도 않아요. 또 뭐야? 그러니까 쇼핑은 나섰는데 안 팔아줘요. 거기에 플러스로
개그를 개그로 못 받는 것만 봐도 저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차라리 개그를 개그로 못 받은 거면 다행인데 이거 자기 딴에 나름 개그로 받는다고 했는데 저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최악의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사람. 제가 진짜 조국이란 이분의 그 SNS 같은 거 하시는 걸 보면 옛날에 뭐 그 된장찌개 사진 올린거나 뭐 어디 시장 가가지고 자기 셀카 올린거나 이런 게 보면은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그 타이밍에 지금 이 맥락에 이거를 왜 해야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좀 개그 센스가 좀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우리 소위 말하는 약간 감다디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네. 감이 좀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아 그렇긴 해. 아 이래 보면 나은데 나도 이렇게 하면 내가 나를 좀 재밌게 맞아. 봐주지 않을까 이랬으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정성호 씨 그래도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재밌게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많았어요. 심플하게 그거를. 쓰면 돼요. 네. SNL 저도 나갑니다. 네, 출연시켜 주십시오. 뭐 하든가. 그래 그렇게 해야지 뭘 쪼잔하게 답장은 진짜. 출연해서 하겠습니다라던가 뭐 그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지. 해야지. 아유 참. 무튼 찌질하다 찌질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로 먹는 정치에다가 이런 것들을 쭉 해오던 사람이니까 자기만 긁으면 난리치는 거야. 결국 그 ABC 논쟁에서도 네. A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조국 같은 부류지 않습니까? 네. 그 유시민이 떠드는. 그러니까 날로 먹는 거예요. 그냥 나 해줘. 나 뭐 합당시켜줘. 좋은데 공천 줘. 네. 민주당 나 줘. 어휴, 나 문재인 대통령 시켜줘 다음은 내 하겠네. 자리니까 이거 나 줘. 유시민 형아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다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 힘으로 뭐 좀 해라. 이 말씀.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싫어. 만약에 그러면은 조국이 대표적인 A라는 분이라고 친다면 뭐 그런지 네.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민주당의 가치는 자녀의 대리 시험을 봐준다든가 뭐 경력을 조작해가지고 을전원에 보내준다거나 한다는 가치일 수도 있죠. 네. 그런 게 목적일 수도 있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블루스카이님 입국열차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국열차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조국 얘기가 나와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그쵸. 진짜 저희 네. 나이대가 좀 비슷하잖아요. 네. 우리 나이 때 조국은 진짜 그 조국 사태 때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진짜 그랬어. 재앙이죠. 왜냐면 이분이 그 전에 되게 이미지 관리를 자기가 되게 진짜 무슨 이 사회의 약자들과 뭔가 사회적인 불평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모순들에 대한 엄청나게 날선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던 사람인데 자기는 뒷구녕으로 진짜 별짓 다 하고 있고 그때 맞아요. 진짜 그 민주당의 민낯이라는 걸 드러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이분은 진짜 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그만 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썸네일에도 표시를 해뒀지만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3시에는 대구에 가가지고 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무튼 우리 썸네일에는 대구 잘 먹겠습니다라고 적어뒀는데 지금 김부겸 총리 다자대결에서도 이기고 1대1 대결에서도 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출마 선언도 오전에 한 거 제가 좀 봤더니 생각보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대응도 이게 대응이 맞나? 그러니까 네가 대구에 해준 게 뭐가 있노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성명서 발표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회 어떻게 할 거예요? 국회 큰일 났어 지금. 국민의힘 누군 대구한테 뭐 해줬노? 그러니까 근데 나 보면서 성명서 발표하는 거 보고 놀랬어. 그럼 너희는 뭐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 이제 보수가 산다. 이 말씀이 이제 지금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두면은 진짜로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만약에 본선으로 올라갔었을 때 김부겸 총리와 뭔가 슬로건 대결을 한다거나 공약 얘기를 할 때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주호영 의원밖에 없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고 최은석 의원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꾸 싸움꾼이라고 하는 거지 그 이상의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인지도가 조금 있을 뿐이지. 이런 걸로 봤었을 때 김부겸 총리에 대한 또 연민의식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대구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는 사람은 괜찮은데 당이 민주당인 게 문제지 맞아. 아는 괜찮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아라고 표현한 게 사투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김부겸 총리 또 특유의 약간 그러니까 쭈뼛거리는 그 미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민망해하는 그 특유의 제스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불쌍함보다는 뭔가 정이 더 가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 그래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지지율 차이가 지금 당장이야 10%가
국민의힘이 지는 걸로 나오지만 김부겸 후보에게 그래도 국민의힘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당을 보고 찍지. 그리고 저는 김부겸 총리에게 가장 악재가 민주당이 지금 독주하고 있는 게 오히려 낙선 확률을 높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켜줘야 얘들이 힘을 받아서 민주당과 이재명과 싸우지 않겠냐 이런 정서가 있을 수가 있고 TK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범죄자다,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김부겸이 무소속 후보인 것처럼 다녀야 돼요. 거기에 김부겸 총리가 이제 당 지도부에 요구했던 게 내가 당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받아주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만 봐도 뭐 자꾸 민주당 패널들이 한 번씩 저에게 뭐 뉴 이재명으로 막 해가지고 싸우면은 그 바람을 뭐 여세를 몰아서 이기자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뉴 이재명 타령하고 하면은 저는 김부겸은 진다. 그러니까 김부겸은 김부겸이라는 브랜드로 싸워서 이겨야지 나머지 민주당과 연관돼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최대한 낮은 자세로 그리고 우리가 바뀌겠다 잘하겠다 한 번만 살려달라. 대구 경북에서는 이 읍소 전략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대구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막 지겹고 다 치아라 하거든요. 꼴도 보기 싫다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TK 출신이라 가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많이 기우셨어요. 이제 제가 부산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하는 얘기가 민주당은 안 찍겠다라고는 하세요. 근데 국민의힘 하는 꼴을 봤었을 때는 투표를 안 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요. 대구 쪽 사람들이. 지금 그 정서가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했다는 모습 그리고 살려달라 이 읍소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네. 잘해야 된다라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막 김부겸이 막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뭐 충원을 하겠습니다, 권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막 밀고 들어오면은 막 대구도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문선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이 선거에서 대구가 격전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단 지금 국힘은 망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국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 지금 대구가 이렇다라는 얘기는요. 민주당이 광주에서 격전지다라는 소리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김부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인물론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대구에서 이 정도까지 지금 온 적은 저는 역사상 없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육공화국을 출범한 이후에. 네. 그러면은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국힘이라는 당이 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이 될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김부겸 총리의 그 말이 저는 좀 와닿긴 해요. 대구가 국힘을 버려야 보수가 산다라는 말. 제가 이게 오늘 이제 입국열차는 저희가 약간 좀 프렌들리하게 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하다 보면 좀 격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에 보수가 없습니까? 보수의 지지층이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우리 진짜 계엄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전국에서도 지지율 어느 정도 방어해냈고 개혁신당도 치안 범보수권이라고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보수 지지층 아직 있으니까 서울은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 필요 없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대구에서 지금 이긴애 만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관리 진짜 개판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공정성도 없고 사천을 할 거면 이기는 전략 사천도 아니고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까 전에 주호영 이제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있었던 건 이진숙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선거라는 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근데 뭐 지금 컷오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내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둘 컷오프인데 그럼 남아 있는 카드가 이거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주호영 의원이 뭐 가처분을 신청했고 무소속을 나오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뭐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도 다른 당이지만은 그래도 대구를 보수가 수성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추경호밖에 카드가 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밖에 안 만들어 놓은 일단 지도부에 대한 진짜 혹독한 비판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진짜 대한민국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번에 한번 대구가 꺾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화려합니다. 군포에서 3선,
대구수성에서 한번 국회의원을 했었고 행안부 장관 총리. 근데 여기서 대구시장까지 달면은 정계 은퇴하셨던 양반인데 이 단번에 대권 주자로 이제 급상승되는 올라오죠. 건데 그럼 김민석이랑 정청래가 또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정청래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나 지도부일 때, 내 당대표일 때 대구에 깃발 그렇죠. 꽂았다도 있는데 네.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또 숨어 그 야인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큰 대권 주자가 되니까 좀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약간. 좀.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뭐 정치권이라는 건 사실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뭐 당대표까지 하고 계신 분이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김부겸 대표가 예를 들어 대구시장에 당선이 되고 부각이 된다고 해도 요 정도는 내가 누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이재명한테도 바락바락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만큼 친문이라고 하는 민주당 내의 어떤 그 개파의 강함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좀 꺾이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1등이 2등 내려온 느낌인 거지 이 힘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부겸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두루두루 네. 인맥은 좋고 또 그 내부에서 평가도 좋지만 말 그대로 이제 총리까지 하시고 은퇴하시고 하다 보니까 당장 주변에 당장 쓸 사람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캠프 구성하고 이제 선거하고 이제 대구시장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전당대회잖아요. 그때까지는 영향을 못 미칠 거다. 그러니까 한 번은 원찬스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말도 나왔는데 이진숙 위원장 또 주말에 보니까 이진숙 어깨띠 보셨어요? 네. 예비 후보 대구시장 예비 후보 어깨띠 메고 막 라이온즈 파크 갔다가 달성공원 갔다가 뭐 악수하고 뭐 그러고 새벽 있던데. 시장 갔다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 솔직히 이진숙 후보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컷오프 내용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어. 사실 이진숙으로 이미 다 뭐 내정이 된 거다. 막 무슨 뭐 이미 밑작업이 됐다. 이런 근데 뭐 본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거잖아. 못 하고 있던 거잖아. 컷오프 당해버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억울하게 비난은 비난대로 다 받았는데 후보도 안 됐어. 근데 내가 여주 1등이었어. 이러면 사람이 눈앞에서 이미 사실 이 자리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걸 지금 뺏긴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허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지금 국힘의 불안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국힘 지도부가 이진숙을 달래줘야 돼요. 어쩌나 저쩌나 이진숙이 지금 그 민주당 정권에게 탄압받는 이미지를 쓰면서 이런 강성 지지층, 강성 보수 지지층들에게 되게 인지도도 높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찍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국힘에서도 탄압받은 거야 이 사람은. 네. 국힘에서도 아니 오히려 시민들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여론이 높게 나와서 뽑아준다 그랬는데 국힘에서 컷오프 시켜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구 시민들 중에 안 찍을란다 이 중에 이진숙한테 저러는 걸 보고 안 찍을란다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안 좋아서 이진숙을 달래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컷오프 나왔을 때 너무나 정치세법적으로 당연하게 그러면은 거기 보궐 비는데 이진숙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됐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리도 안 됐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지도부에서 줄 생각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공간이나 지도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예, 고성국의 지령은 경기도지사였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이야기 또 막 솔솔 풍기고 했는데 이진숙은 거부해요. 이거 하여튼 라이온즈 파크 하니까 우리 또 롯데가 주말간 이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긴 한데 여하튼 미안합니다 대구. 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뒤에 흉기를 숨기며 하여튼 라이온즈 파크에서 하여튼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린 거 보니 경기도는 뭐 개뿌리고 보궐선거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다. 보궐선거 안 나간다 해도 결국에 등 떠밀리듯이 보궐선거 나가지 않겠냐 뭐 누구가? 이런 의견이 있어. 어떻게 보세요, 김준호 대변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권위가 없고 한심한 조직이 됐는지를 이진수 후보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공당의 공간위원이 위원회가 컷오프한 후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탈당도 안 했는데 이걸 본 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서 지금 명함을 돌리고 있는데 공관위에서는 이미 컷오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의 원칙상 이분은 징계 사유죠. 왜냐하면 당에서 정한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손을 못 대요.
거기에 이제 고성국 씨는 이제 경기도지사를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순전히 돈 때문이다. 왜냐면은 보궐선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네. 제가 노원구 후보 때를 기억해 보면 2억이 조금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이 돈벌이하기에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제일 큰 판이죠. 대선 다음으로. 인구 비례에 이제 그 금액을 사용할 수가 있기 그렇게 때문에. 한번 빨아먹으려고 한다. 예, 저는 약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진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이건 것 같아요. 대구에서 나를 절대 빼내지 마.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구에 있을 거야. 대구시장을 저는 바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컷오프가 됐는데 그럼 차라리 주호영 후보처럼 가처분을 넣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명함은 돌리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게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궐이 뜨게 되면은 그 보궐 자리에는 나를 줘야만 해. 그리고 나를 대구 밖으로 차출할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문성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컷오프가 된 다음에 누가 후보가 되든 너에게 뭐 보궐 공천을 그 지역에 줄게라고 얘기가 됐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된 것 정치적인 같아요. 세법으로 만든 거니까. 난 문 대변인 말처럼 뭔가 명확하게 교통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센스야. 안 된 상태에서 에이 그래도 대구 보궐 하나 나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경기도지사 얘기가 나오니까 이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저는 그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 그 정도도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국힘 내부 조금 취재도 했고 뭐냐면 내부 정리를 시도 자체도 안 해서 굉장히 지금 지도부가 뭘 아무것도 안 한 것도 맞는데 그 안 한 이유가 한다고 이진수 후보가 정리가 안 될 것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대구시장이야. 이 사람은 내가 시장을 원한다. 내가 이미 대구시장이었어. 근데 이걸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해라 모르겠다 잘라버리자고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별로 이진숙을 지금 지도부가 이진숙 후보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치곤란이다. 이렇게 날렸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진숙 후보처럼 자기 지지율 1등 나오고 인지도 있고 지금 지지받고 있는 후보 날리려면 그 후보로 뒷정리를 하려면 보궐 정도 줘야 돼. 근데 그것도 이진숙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대구시장 버리고 반쪽짜리 국회의원 하면 내가 손해본 거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도 익스큐즈가 안 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진숙 날려버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뭐가 얘기가 나오냐면 장동혁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다 흩어져 버리고 남아 있는 마지막 지지세라는 게 약간 윤어게인 강성 지지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어게인 강성 지지층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진숙이에요. 왜? 그 탄압받는 수갑차고 딱 영등포 이런 경찰서 앞에서 그리고 보통 그런 강성 지지층들은 여기가 좋아서 지지를 한다기보다는 반대 지역에 대한 이 증오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반대 진영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거라서 반대 진영에게 탄압을 받는 사람일수록 좋아해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려고 민주당이 얼마나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되게 센 후보란 말이야. 그래서 혹시 만약 이 사람이 대구시장까지 달고 나오면 당권을 가지는데 뭔가 이 사람이 영향력을 너무 크게 행사해서 내 권력을 뺏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예 제껴버리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음모론적인 얘기니까 안 하는데 왜 하냐면 지금 공관위가 너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이론을 대입시켜봐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맞는 것 같더라고. 이진숙을 무서워한다 지금 지도부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장동혁 성정상 장동혁은 이제 본인이 킹 오브 킹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지금 무력과 완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치적인 모든 셈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초식이 하나도 안 나오고 이상한 짓거리들로 지금 이렇게 계속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는 문성호 대변인 말씀에 동의를 안 하고 싶어요. 제발 그러니까 동의를 그게 한다 아니지. 안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아니지. 하고 싶잖아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이 지도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하고 아주 감정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당 대표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당 대표 자리가 임기 채우면은 그 임기 채운 사람이 이상한 당 대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이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에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견 개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정의용 사무총장 비롯해가지고 뭐 서지영 의원 그리고 한 분 누가 더 들어가 있죠? 한 분 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공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와 친분이 있든 없든 정의용 사무총장은 너무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을 통해서라도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나서서 그 지원 사격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정현은 그냥 이정현식으로 공천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호영 의원이 가처분을 넣은 것도 아니 의결 한 번 안 하고 갑자기 본인이 들어와가지고 컷오프 시키고 난리가 나니까 에이 몰라 그냥 날 마음대로 할 거라고 갔더니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가처분으로 넣은 거거든요.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뭐 대국민 사과를 통해 가지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뭐 사퇴를 시킨다던가 어떤 식으로 수를 써야지 이렇게 되면은 공관위원장이 아니라 거의 비대위원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밝히다 어떤 식으로 교통 정리는 저는 해야 된다고 아니, 그 봅니다. 얘기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 사무총장 네. 잡돌이했다고. 뭐 정의원. 옥상으로 와 뭐 네, 해가지고 뭐 얘기했다고 잡돌이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들어 그런 거 보면은 이미 뭐 내부 갈등이 커질 대로 커진 건데 그냥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 완전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네, 컨트롤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그런 옥상으로 와 이야기가 네. 나올 때도 서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서지영이 막 그 당대표 의중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말해줄 수 없다. 일단 빨리 그 찬성인지 반대인지 얘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서지영도 기권하고 막 그랬다는 거 맞아요. 아닌가? 아마 그러면은- 최수진 의원이 들어가 있지 맞아요. 네, 최수진도 들어가 있고. 아니 오늘 계속 사족 많이 다는데 그러면 진짜 장동혁 대표님도 불쌍한 게 진짜 작년부터 그 난리 쳐가지고 잡돌이해가지고 겨우겨우 잡은 그 당내 권력을 홀랑 이정현 공관위원장한테 그렇지 맞아요. 날치기 당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려고 이러려고 그 맞네. 그러니까 에이. 사감 징계에 이어 사감 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감 공천이 본인 의중대로 잘 안 된다. 뒤통수 맞은 네.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재현 블랙 요원께서 경북의 시장 돌면서 장동의 그 똥이에요 똥. 이제는 너무 그걸 아파요. 즐기는 것 같던데요, 그분은 지금. 아 진짜 마음이 아픈 게 그래도 장동혁 대표 초기에 이제 당 대표 되셨을 때는 그래도 좀 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진짜 제일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 저기 뭐야 윤전열 절연 뭐 하라는 사람들이 뭐 문제다 이런 말 하시기 딱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예 이거는 뭐 안 되겠다 싶더니 그러면 차라리 본인이라도 실컷 권력 휘둘러 보시고 어차피 내려오게 될 거 맞아. 그러시든지 그것도 못 해보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유. 장동현 씨 똥이에요 똥. 아무튼 그렇게 됐고 아무튼 주호영 의원 컷오프 그 효력 중지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도 넣었는데 아무튼 컷오프가 중지가 될지 안 될지 아무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뭔가 또 대구시장 공천 국면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거 가처분 이용 돼도 공천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본인은 또 의미심장하게 이 공천 작업 끝나면은 당이 필요한 가장 어려운 곳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전남 광주 통합 그 시장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것도 이거 공천 망나니 칼춤 실컷 추고 자기 그거 가가지고 딱 출마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면 야 난 지금 당에 험지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날 공격하기 있어? 있기 없기 뭐 약간 이런 전략 아닐까? 뭐 어떻게 보세요? 전 정확하게 그렇게 봐서 딱 너무 그런 슬펐어요. 느낌이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과거에 이제 험지에 나가시고 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으로서 호남에 나가신 거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출마 역시도 이 자체로는 높게 평가해요. 어쨌든 본인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순서가 너무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공관위원장 제가 공관위원장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뭐 당선 확률 0%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끝내고 나서 저 역시 가장 험한 데 가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희생하십시오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실컷 지 맘대로 칼춤 휘두르고 하다가 막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나도 나 희생할 건데 자기가 옛날에 써가지고 지금까지 가져갔던 자기 정치적 자산 나 호남 나가서 희생했다 이걸 지금 다시 끌고 온 거잖아요. 이거 지금 자기가 궁지에 몰렸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자신의 안전하게 있고 자신의 가장 자신 있는 패를 이제 마지막 패를 꺼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비난을 본인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차피 이미 공천 기준이고 뭐고 다 망가진 지 오래잖아요. 그럼 네. 이제라도 이기는 사천이라도 해서 그 비난을 좀 덜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나 끝까지 내 맘대로 할 건데 여기 나 호남 방패 있어. 이거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호남 출마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근데 그게 이렇게 약간 실드 책이 되어버리면 너무 비겁한 사람 타이밍적으로 아닙니까?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순서가 너무 틀렸어. 나 비난하지 마. 나 지금 큰일 하고 있어. 바쁘니까 말 걸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공관위원장이 셀프 공천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부적절한데.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출마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아마 저- 없을 저 거예요. 찾아봤어요. 이건 아마 그래요. 단 한 번도 네. 없을 거예요. 없어 없어.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셀프 공천하는 것도 처음 봤고, 그다음에 내가 출격할게 이것도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호남이라는 극악의 험지에 본인이 나서서 그 출마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게 룰상 맞지 않는 선택이고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굳이 본인이 셀프 공천을 하냐? 이거 플러스 본인이 맨날 뭐 당에 기강을 세우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새 인물, 새 바람, 뭐 매기, 뭐 별 얘기를 다 집어넣었었거든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처럼 헌 사람도 없거든요. 새누리당의 당 대표 마지막 당 대표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본인이 이제 호남에 나간다 이거 말고는 사실 본인이 내세웠던 모든 기준을 본인이 다 깐그리 때려 부시고 있는 건데, 아까 이제 두 분이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내가 호남에 나가니까 너네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말은 꼭 법이야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성호 대변인처럼 그 프로세스였으면 차라리 그나마 낫죠. 저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공관위원장을 맡았냐? 그러면 애초에 그냥 원래 호남 사람이었고 지난번에 전남지사에 출마를 해가지고 16%까지 받았거든요, 이분이. 그러면 아예 내가 밭을 갈겠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나가 계시던가, 인지도도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본인이 공관위원장으로서 칼질 다하고 망나니 칼춤을 다 춘 다음에 그 다음에 전남지사로 나가가지고 또 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까지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했는데 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 당이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야? 난 당직자 출신에 순천에서 재선까지 했고 하고 총 3선 국회의원인데라고 하면서 비례달라고 할 것 같아요.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에서 당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 나 비례 순번 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 만약에 정말 아픈 사람이죠. 이번에 공관이 깽판 안 치시고 쭉 어려운 호남에서 그러시다가 비례달라고 했으면 전 그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실제로 국힘 내부에 있을 때 그런 주장을 좀 했었거든요. 우리가 호남에 출마하시는 분들에게서는 혜택. 이분들에게 좀 혜택을 줘야 된다. 비례 앞순번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국면대로 진행된다면 국민이 지선 필패한다고 지금 전 봐요. 거의 뭐 14대 14, 뭐 15대 3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게 장동혁 대표랑 이정현 공관위원장인데, 가장 책임이 큰 본인이 선거를 마친 책임을 지고 내가 사퇴하고 물러나겠다가 아니라 비례를 달라고 한다?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저번 주에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있었잖아요. 그걸 대충 요약하면, 부산에서는 모두의 경선의 길을 열었고 충북에서는 과감히 현역을 배제했으며 대구에서는 적재 제소의 전략적 판단과 기득권을 흔들었다. 서울은 추가 모집과 토론을 통해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런 유예요. 그걸 제가 요약을 하면 뭐 하나 틀림없는 말이죠. 네. 그럼 뭔 소리야? 자기도 아무 기준 없이 갈짓자로 했다는 거잖아. 그런데 무슨 기강을 세우고 무슨 뭘 합니까? 제 생각엔 이미 망했어요. 사실 이번 공천은 정말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봤던 공천 중에 가장 망한 공천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붕괴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미 망한 거 네. 최소한 이기는 쪽으로라도 가라. 어차피 공정성이고 나발이고 다 넘겨버린 거면 전략적으로라도 하라. 그 전략안도 없으시면 사퇴하셔라. 이거밖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또 다른 악재가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정현이 방금 말씀해주셨다시피 갈짓자로 지금 공천해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장동혁 똥소리도 듣고 있는데, 조정훈 의원도 특정 언론사에서 뭐 공천 헌금 받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인재 영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른바 슈퍼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직책이잖아요.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혹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지역구 지방의원들에게 출판 기념회 책 수백 권 단위의 그 권수를 설정을 해서 구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두 번째 의혹은 지역구 지방의원들이 한 구의원의 이런 뭐 계좌에다가 이렇게 돈을 수십만 원씩 18개월 동안 총 2천만 원 가량을 모았다 네. 해서 근데 조정훈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서 최근 다시 다 반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받았다는 듣고 거잖아. 이거를 어. 딱 듣자마자 이상했던 게 뭐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독서 토론회 출판 기념회 이런 걸로 네. 책하고 하는 이런 관행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알겠어. 그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뭐 따봐야지 그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불법성이 있는가 없는가 사안을 따져봐야 되는데 네. 돌려줬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최민희 차라리 최민희네. 안 돌려주고 네. 뭐 이게 부적절성이 뭐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 없는 공금이다. 뭐 이렇게 그냥 하면 차라리 좀 뻔뻔하게 나오든가. 왜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에 이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져보면은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사실 깨끗할 사람들 변명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문제건데 근데 돌려줬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넘는 뭐가 있지 않고서는 그걸 돌려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뭐 나온 내용이 많이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네. 말하기는 애매합니다만 네.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게 혐의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혐의가 있다. 이거는 일단 수사를 혐의점이 해볼 있죠. 만한 거야. 왜 돌려줘? 떳떳하면 왜 돌려줘 그걸? 반환을 왜 해? 게다가 이미 그 전에 관악구 당협위원장인 이성심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제 그런 공천 헌금 의혹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배현진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관악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진상 규명을 하고 있고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당협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끔 잠정 중단을 한 상태고 관악을 산하의 선거구는 전면 재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또 마포구 갑 당협위원장이죠 조정훈 의원. 하여튼 이 지역구에 대해서도 조사와 논의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아직까지 의혹이 확정됐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 문제 있다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혐의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해보겠다, 조사를 해보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김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씹어드릴까요? 조정훈 이 나쁜 놈의 새끼가 노원구 을 당협을 네. 같은 서울특별시 하늘 아래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출판 기념회는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책을 따로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책 장사하는 사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 출마할 것 같으니까 출판 기념회 열어가지고 돈다발이 막 쏟아져 나오고 했던 걸 이제 주진우 의원이 폭로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그렇습니다. 봐더라도 이런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없어져야 되는데 더 지독한 게 지방 의원들에게 책 수십 권 수백 권 단위의 구매를 강요했다. 그러니까 구의원은 수십 권, 시의원은 수백 권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해서 그냥 돈 받는 거예요. 이 책 수십 권씩 왜 삽니까 사실. 왜 사? 하나도 살까 말까인 뭐 거를. 뗄감이야? 그러니까 집에 뭐 냄비 받침대로 쓰기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 장사 할당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불법 정치 후원금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이제 지역구 지방의원 대상으로 그 수십만 원씩 이제 돈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현직 국회의원들은 이런 돈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월급도 세비도 받고 거기에 후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당협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저처럼 낙선한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해요. 저도 실제로 이런 제안은 구체적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의원은 얼마, 시의원은 얼마 해가지고 이거를 회비 형식으로 해서 좀 모아보자. 우리가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현수막을 매달 달다 보면은 보름에 한 번씩 바꾸고 동이 11개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2개씩 해서 22장을 걸면은 44장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되겠네. 그거를 10만 원으로 한 장으로 환산하면은 그냥 그 계산이 쉽게 그러네. 440이 고정비예요. 와.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다 사무실비까지 들고 그럼 사실 저처럼 뭐 방송 나와서 수입을 벌거나 다른 것들에서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비 440은 엄청 큰 돈이죠.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의 제한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대체적으로 요즘엔 잘 안 받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시되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없는 살림에서 그냥
뭐 당협 사무실 필요하냐. 그리고 사실 당협 사무실을 차리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원내가 아니면은 불법의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굳이 시비 걸릴 일 하지 말자고 이제 다 넘기긴 했었는데 지금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 돈 걷어가지고 뭐 했었겠어요? 그냥 사무실 운영비 거기에다 막 현수막 달고 막 여러 가지 부대 잡비로 활용했었을 텐데 이런 게 보면은 출판 기념회도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이라고 하면은 올해 당장 이 시구의원들은 공천을 현역 의원 혹은 당협위원장한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돈 내라고 했을 때 돈을 아니요 저는 이거는 불법이라서 돈 못 냅니다 의원님 혹은 뭐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감히 그러니까. 너 컷오프야 네. 이렇게 가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권력을 이용한 약간 삥 뜯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요 근래 정치권에서는 거의 없어진 건데 윤어게인을 외치더니 이성심 관악을 위원장님 이분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이번 총선에 민주당에서 구의원 3번 하다가 이번에 이제 당협위원장이 돼가지고 출마하신 분이고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출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더불어 시민단 출신이죠.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름아름 하는 걸로 봤을 때 저는 만약에 수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좀 강하게 들어가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번 기회에 정말 아니 조정훈이 도대체 정체가 뭐야? 무슨 기본소득부터 맞다. 시작을 해서 뭐 민주당 출신들이 어디까지 가는 문제다. 거야?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뭐 김경 있고 김병기, 강선우 뭐 다 그러게요.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니까 이 수긍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출신이 문제다. 똑같아요.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 보수라는 걸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된 주장 논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 우리가 털 먼지가 없어야 저쪽 먼지를 지적하지 않겠냐. 맞아요. 똥묻게 개묻게가 되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계엄 잘못됐지. 왜 행정부가 행정부 권한으로 입법부 권한을 찬탈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주장을 하니까 이걸 털고 가야 된다. 그래야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 권력 찬탈하는 거 막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것도 똑같잖아요. 김경 강선우 때리려면 이런 거 제대로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야, 진짜 그런 대단한 게 우리 얘기한 게 지금 다 민주당 출신이야.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민주당 출신 기초의원, 민주당 출신 검찰총장.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민주당 출신들이 이게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 말했잖아요. 우리 돈을 세상에 가장 싫어하지만 그 누구보다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진영에는 그쪽이라고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그 권력을 싫어한다고 권력을 이제 내려놔야 된다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 권한과 권력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해운 전 이제 장관 후보자죠. 예. 낙마하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됐잖아요. 중성동구을 그 지역에 이제 최수진 의원이 당협위원장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갔는데. 네. 이제 아이고 뭐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시잖아요. 예. 잘해보겠습니다. 가서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또 막 자기 비서관, 자기 사람들을 이제 구의원 쪽에 막 곳곳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제보가 일국열차를 통해서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또 공간위원이에요. 네, 그 저기 손주아 의원도 뭐야. 당연히 포함입니다. 그때 이제 이 이해운 의원 갑질에 대해서 폭로하신 분도 여기 기초의원인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나름 공로가 있으신 분인데. 예. 그렇죠. 아니 사실 얘네가 지금 당권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당권파가 추구장창 외치지 않습니까? 대여 공세를 해야 내부 총질하지 말고.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 손주아 의원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손주아 의원이 그 인사청문회까지도 갔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대여 공세 그게 얼마 큰 대여 공세입니까? 맞아요. 장관 낙마에 큰 맞아요. 기여를 했는데 아무튼 그분은 초선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공천 신청도 하기도 했는데 그쪽 비서관이 이제 또 들어와서 그래서 경선해 이러면 막 지금 아무튼 어떻게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간다. 아니 근데 이런 뭐 자기 얘기도 비서관 있고. 쓸 수도 있는데 네. 얘기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음. 저기 뭐야 기초 행정을 잘 하고 계셨고 네. 또 당으로서도 공로가 있으신데 뭐 경선 모르겠습니다. 뭐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죠. 맞나 그게? 참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국민의힘이 웃긴 것 같아요. 민주당도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안 되는 집이다. 지선 참패한다 하는데 또 될 것 같은 곳에서는 이런 잡음이 계속 나요. 그러니까 기초의원은 되기 쉽잖아요.
게다가 또 영남 TK 되기 쉽잖아요. 이런 데서 지금 뭐 얼마나 지금 포항시장 컷오프 된 사람 단식하고 있으면 좀 난리 부르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창피한 네, 겁니다. 제가 우리 당이라고 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 후보들은 3당이라서 네. 이기는 건 고사하고 선거비 보전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나와.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지지층들에게 받아온 여러 가지 지지와 응원, 그리고 이분들은 설사 선거에 떨어진다고 해도 2등은 할 수 있고 그거에서 본인의 이름을 알릴 수도 있고 선거비도 보전을 받을 수 있고 다음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뭐 경기도에서 광역위원을 뭐 후보가 없어가지고 못 낸다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 정신 그렇긴 못 차립니다. 하지만 정말 못 지도부가 지금 이렇게 개판 치는데 나라도 나가기 싫을 것 같긴 해. 너무 욕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 비서관이 구형 공천 과정에 집어넣었는데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서관이라고 하는 분이? 국회의원 비서관이겠죠. 지금 뭐 100%는 모르는데 최수진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나라 배나라 하고 이제 줄도 세워보고 네. 단수 준다고 이제 사탕도 줘봤다가 그렇죠. 뭐 당신은 경선으로 돌려야 돼요 이제 이걸 하는 건데 비서관 이걸 해요? 아니 그러니까 비서관이 한다는 게 아니라 비서관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네. 뭐예요? 비서관을 비서관을. 공천 준다고? 네, 줄 수 있죠. 비서관을. 아니 줄 수는 있는데 이분이 중성동구 사람인가 중구 사람인가 나 그게 궁금하네. 아니겠죠. 중성동구의 당협위원장으로 배치된 것도 우연이잖아요, 사실. 비례대표의 우연 아니죠. 필연이죠. 아, 필연인가요? 왜 우연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아, 중성동구가 갑자기 날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혜훈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할 건 몰랐을 거 아니에요. 났는데 네. 그 난 거는 우연, 아, 난 거는 간 우연. 거는 필연. 아, 간 거는 필연. 오케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아무튼 최수진이 또 공간위원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래도 나름 공간위원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있을 텐데 이런 굳이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저는 아직 이게 국민의힘이 정말 문제다. 안 되는 집안이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안 되는 집이 돼서 맞아. 이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없는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 중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비례 국회의원인데 당협을 맡아버려서 중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동작구에 산다라고 해가지고 동작구의 모든 동과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제가 노원구에 그러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아냐 오히려 더 많이 알죠. 왜냐면 거기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민원이나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거를 파악할 시간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서관을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중구 사람이든 아니든 자기 사람이 괜찮은 지역구에서 그 구의원 활동을 열심히 또 하면 돼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내가 다음에 2년 뒤 총선 나올 때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공천받을 확률도 어쨌든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선거를 또 열심히 도우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비거리가 되는 이유는 이미 국민의힘이 안 되는 집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밑에 조직단에서 반발이 세게 일어나는 거고 이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만 봤었을 때도 이게 뭐 절차상 문제냐 이거는 사실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지만 얼마나 안 되고 있는 집안이면은 이런 것까지 시비거리가 되냐. 그러니까 답답해요 이거 보면은. 아니 진짜 안 되는 집인 게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정청래 지난주에 완전히 그냥 질풍가도였습니다. 뭐 영남, 호남, 뭐 영동도 가고요. 아무튼 난리도 아니고 오늘도 뭐 줄기차게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오늘도 일정 보니까 없더라고요. 통상 업무예요? 최고위 하고 최고위 끝나고 동상 업무거든요. 전화 지난주 한번 내내 동상 드려야겠다. 업무였고 식사라도 한번 하세요. 이거 심심 적적하실 때. 아니 장동혁 실종사 누가 실종 신고 좀 넣어야 돼요 진짜. 아니 장동혁 통근 어디 버스 갔어? 잘 탔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왜 실종이야? 잘 왔잖아. 배현진 의원님이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어떤 거죠? 대표가 이제 지도부가 유세 오면 안 된다. 저는 뭐 본인이 나간 선거도 아니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그렇게 자기 당에 대해서 말한 건 엄청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지도부가 유세로 오는 게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께서도 아시는 거죠. 내가 지금 나다니는 게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아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러면은 장동혁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보령에 가서 차라리 이제 국회 출근하지 말고 보령에 가서
정말 날 필요로 하거든 여기로 찾아오너라 그래가지고 대표인데 국회 출근을 안 하면 아니 선거 끝날 때 조롱을 그렇게까지 6월 3일까지 아니 얌전히 계신다는데. 아니, 그리고 아니, 아니, 카운팅을 해보는 거죠. 아니, 말을 좀 단식할 때 얹자면은- 얼마나 많은 전국에서 단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 맞아. 네. 또 굶어?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박경준도 올라오고 김태흠도 올라오고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 때까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누가 날 끝까지 나의 측근이 될 것이냐 이러면서 보령까지 슬픈 말. 찾아오더라. 아니 근데 정말. 그게 약간 더 얄미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보령에서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긴 좀으로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으로 보령 주민들이 보령시장 나가시면 당신은 뭐 당 큰일인데. 대표지 여기 국회의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 그냥 국회에 있어라. 그냥 통상 업무 하는 게 낫다. 네. 참 아무튼 통상 업무라는 게 정말 그 네 글자같이 특히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사실 동선이 비공개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보안 그 이제 그죠. 안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도 아니고 당 대표가 통상 업무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느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의힘 정말 좀 같이 식사도 자주 좀 해라. 하시고 하세요. 내가 카메라 심심하실 꺼지면 뭐 텐데. 이것저것 알려드려.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렇게 돼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혁재 씨 논란 아시죠? 오디션에 네. 심사위원이 됐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혁재 일단 첫 번째 의문은 이혁재를 데리고 와서 도대체 뭘 얻고 싶어서 데리고 오는지. 그러니까 잃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실한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끌고 왔는지가 일단 의문이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자기 방송에서 막 그래요. 내가 우파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압받는다. 내가 좌파 연예인이었으면 이런 대우를 받겠느냐.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실수한 사람들은 뭐 평생 활동도 하지 말고 죽으라는 말이냐.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좀 우리 문성호 대변인께 여쭤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딱 짧게 두 개만 논평하겠습니다. 네. 내가 좌파 연예인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조진웅 씨 날라간 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오, 그러니까 뭐 헛소리 하지 마시고. 네. 대박. 두 번째로 내가 뭐 평생 이랬다면 평생 뭐 활동도 하지 말고 저 활동하세요. 본인이 하시고 하는데 이건 거죠. 본인께서 뭔가 정치인으로서의 뛰어난 뭔가 정치적인 식견이나 이런 거에서 뭔가 스페셜리티한 점이 있거나 뭔가 전문가로서의 뭐가 있거나 아니면 서사가 좋아서 뭐가 있거나 한 분이 심사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심사를 하러 나간 건데 본인이 그런 걸 지금까지 증명한 바도 없고 오히려 안 좋은 논란만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에 본인이 어떤 본인의 잘못 때문에 삶의 어려움에 처했고 그거에 대한 뭔가 재기의 발판이 필요하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에게 세컨드 찬스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거면 본인이 심사를 받는 입장이 되셨어야죠. 내가 심사를 받는 입장이 돼서 제가 과거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할 거고 제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논란이 있던 사람이 그런 것도 벗어던지지 못한 사람이 남을 심사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심사를 받으셔서 거기에서 그걸 이겨내시고 결과로 증명해서 제기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심사를 하는 자리에 앉으신 건 완전 부적절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욕 먹죠. 네. 우리 김준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얹을 말이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자랑했던 오디션 출신인 문성호 대변인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이제 뭐 좌파면 안 된다 해도 저도 이제 이름을 쓴 게 조진웅이라고 썼는데, 저는 이혁재라고 하는 사람이 광역의원 비례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이라고 하는데, 광역의원 오디션 심사위원으로도 안 맞고 비례 오디션 심사위원으로도 안 맞고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으로는 더 안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격이 없어요. 진짜 난센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정치인, 그것도 청년 정치인, 그것도 당선 가능권에 있는 비례 청년 정치인에 대한 어떤 역량을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뭐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뭐 개그맨 시험 뽑듯이 뭐 재밌게 해주면은 뽑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책을 어떤 식으로 보겠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다,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본인이 잘 풀어낼 수 있는지 보겠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럼 화제성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진 화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 혐의밖에 지금 안 떠올라요. 그럼 국민의힘의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도대체 이걸 누가 기획하고 누가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저는 이 사람 좀 찾아내가지고 문책을 해야 된다. 하필 찾아도 이혁재냐, 우파라고 주장하는 연예인들 꽤 많거든요. 그 중에 좀 제대로 된 사람을 갖다 쓰던가, 없으면은 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우재준 청년 최고 있고, 근데 그분은 지금 심사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이혁재인지에 대해서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일단 과거에 했던 발언들도 문제예요. 서부지법 그 난동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 기어 그러니까 과거 쟤네 좌파들이 민주화 운동해서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있는데 얘네도 민주화 운동 차원이 아니겠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내 기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야라는 말. 하여튼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심사위원으로 냅둔 건지 그냥 지금 정말 그냥 예전에 그 지지난주에 만들었던 결의문도 휴지 조각이 됐고 아무튼 정말 최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초반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말이 안 되는 행보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해하려면 말이 안 되는 가설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얘기하신 대로 이분은 이 오디션에 심사위원을 할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넣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본인이 통제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넣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오디션이 본인들이 공표한 것과 달리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거기서 지금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지만 심사위원이 이었는데 어떻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나는 국대다 할 때는 심사위원이 이준석 의원 그리고 김준임 평론가 그리고 배현진 지금 서울시당 시당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뭔가 심사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딱딱딱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번에 물론 열심히 하셔가지고 되신 분들이겠지만 오디션 돼서 나가신 분들이 저 이혁재한테 심사 받아가지고 통과하고 1등했습니다, 2등했습니다 말할 수 있겠냐고.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 이세아님 댓글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보긴 봤는데 그 면접 볼 때 그 끝나고 이제 탈락하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한동훈 만세 하셨던 분이 있어요. 김동욱 후보라고 그분한테 이혁재 씨가 핸드폰 던질 뻔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또 왜 거기 가서 그건 좀 얘기를 봤을 때 아니 근데 그래도 심사위원이 근데 후보자한테 그렇게 또 핸드폰 던질 뻔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아니 그냥 뭐 예전에 뭐 싫으면 싫다 하면 되지. 저기 뭐 종업원 패스 때도 종업원이 뭐 누구 만세했나 보지. 아이고야. 이재명 만세, 문재인 만세 해가지고 때렸을 수도 있겠네. 정원호도 딱 바로 오른손 스트레이트로 그냥 날려버렸다는 거 아니야. 이게 시간이 다 했으니까 끝내야 되니까 장동혁 대표가 경로했다라고 하잖아요. 비공개일 때 왜 당대표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냐고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이 들리는 거지. 저는 장이 제일 안타까운 게 워낙 뭐 개인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떠나서 본인 생각이 맞고 올바르면은 그거에 대한 전파하는 대변인이 됐거나 주변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장동혁 말이 맞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다 떠나서 그걸 올바르게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나마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꼴이 안 나는데 쓰는 사람들이 이혁재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상한 얘기를 이상한 사람이 전달하니까 더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를 본인이 했다라고 하는데 경로를 할 수밖에 없지. 이게 뭐 친한계의 문제냐 아니요. 이분이 쓰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장동영 말에 측근들이 있잖아요. 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나 정의용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도 좀 자기가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돼야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이제 제2, 제3의 전파를 할 텐데 일단 본인들 자체도 납득이 안 돼서 그런지 뭔가 혼선이 자꾸 생기잖아.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로. 이게 좀 이해되는 행동을 해야 기행동을 안 해야 대변인들도 어디 가서 실드를 칠 맛이 난다니까요. 좀. 그러니까 자, 우리 이거는 그냥 상상인데 문성호 대변인이나 제가 그 장동혁 지도부의 뭐 대변인이 됐거나 뭘 한다 칩시다. 동의는 안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순화시켜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욕먹으면서 나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몇몇 사람들은 설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치 얘네들은 이렇게 정치를 해왔고 이런 식으로 커왔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람 조 패고 빚 안 갚고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에다가 또 뭐 노인 비하 발언하고 밉상인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에 비해 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너무 기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정말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심사위원이 아니라 뭐 본인 재평가 받고 약간 정치적으로 복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혁재 씨가 서울시장을 내보내셔가지고 정원호 구청장하고 완타치로 쪼개갖고 이기는 사람이 서울시장 하자고 하든가. 사람 팬 거는 이분의 인천이라 가지고 인천시장을 가야 돼. 인천 연수구 룸사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천 연수 룸사롱. 우리 폭행 사건 이혁재 씨, 아무튼 좀 자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활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뭐 적절한 경제 활동
이렇게 좀 맞아요. 눈에 안 띄고 맞아요. 공적이지 않은 영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뭐 이렇게 자꾸 공적인 영역에 발 넣으려고 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 하셔도 되는데 네. 이런 논란이 있으시면 누구를 평가하는 자리 이전에 평가받는 자리를 거치신 다음에 거기서 올라오셔서 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정말 진지한 충심 어린 충고를 드립니다, 진짜.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새로운 한 주 3월 30일 월요일 저는 오늘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롯데가 이겼기 때문에. 2연승. 네, 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3월도 다가고 4월이 시작됩니다. 벚꽃이 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 그리고 이번 주 평일 내내 벚꽃도 이쁘게 보시길 바라고 아무튼 다음 주에 또 이쁜 모습으로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십시오.